오늘의 기업가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롯데쇼핑과 삼성전자, LG화학과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LH 사태 불똥이 유통업계로 튀었습니다. 검찰이 LH가 발주한 화성백화점 사업자로 롯데가 선정된 과정을 두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동탄점의 오픈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박사님, 검찰이 LH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롯데백화점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LH가 LH의 구조적인 비리 또는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 LH의 부동산 투기 관련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또 LH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주 본격적인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부동산 투기하고는 좀 별도의,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특정 업체를 봐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수사인데, 여기에 롯데가 정면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LH가 화성 동탄지구를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그 유통업체를 선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신세계라든지 여러 곳에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객관적인 점수가 떨어지는 롯데 쇼핑의 롯데 백화점을 선정을 해줬다 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웬일인지 검찰이 지금 이 LH의 롯데백화점 선정의 의혹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웬만한 사건은 다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6개 중대 사안, 구조적인 경제 부조리 같은 것은 이게 중대 사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검찰이 LH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구조적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LH의 독직 사건으로 확인이 되면 LH에서 그것을 특혜를 받기 위해서 롯데백화점이 어떤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롯데쇼핑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의혹이 사실로 불거진다면 이때까지 롯데백화점이 써왔던 각종 비리와 논란에 대해서 한 가지 오점을 더 추가하는 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에도 회사를 꾸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입찰 비리, 헐값 비리, 특혜 비리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됐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래픽 그 사진에 나오고 있는 대로 저 롯데월드, 저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혜다 해서 검찰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까지 바꾸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었다 이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2013년에 인천터미널 사건, 또 2013년에 수원역 롯데복합센터 사건, 2012년에 대전 엑스포의 그 특혜 분양 사건, 이런 게 있는 등등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LH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이 아주 그 수년 동안 계속 의혹을 지금 제기해 왔거든요.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이 당시에 그 화성 동탄지구의 롯데백화점의 특혜 분양을 결정해 당시에 롯데 그 LH 직원들이, 퇴직한 직원들이 롯데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서로 간에 이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요즘 롯데 쇼핑은 코로나 팬데믹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화성 동탄 문제까지 LH
지금 현재 국정의 큰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LH 문제와 연결이 됨으로써 네. 지금 동탄점 8월 달에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반도체 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립니다. 관심은 삼성전자의 투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대답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미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이번 주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들 간의 대면 직접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일본의 스가 총리 이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계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 문제, 쿼드 시스템 참여 문제 또는 북한 핵 문제 이런 전통적인 문제는 상수로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공급망 체계에서 특히 반도체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미국의 그 생명이다라고까지 표현, 또 반도체가 말의 편자다라고 표현하면서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설계라든지 원천 기술에서는 미국이 가장 뛰어나지만은 그것을 대량 제조하는 쪽에서는 한국이 또 D램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대만과 함께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제조의 한국과 설계의 미국이 잘만 협조를 한다면 큰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번에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4대 그룹의 투자 계획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예, 지금 공식적으로 청와대 수행원 명단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한상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그다음에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 그다음에 SK 사이오바이오언스의 그 안재용 대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삼성에서는 바이오로직스 이런 등등의 실력자들이 같이 동반을 하는데 결국 동반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 측의 카운터 파트너가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결국 협상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테네시 또는 이 텍사스 쪽에 거기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 어차피 파운드리 공장은 설계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단 말이죠.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런 면에서의 서로 간의 시너지는 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세금 문제라든지 또 그 용수 문제, 전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인가. 또 중국과의 이 반도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게 됐을 때 중국의 소외와 중국의 견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삼성은 지금 삼성 SDI가 대대적인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많은 주인데 공교롭게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또 하나의 재판이 있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저 사건은 최순실, 지금은 이름을 최소원 씨로 바꿨지만 최소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딸인 정유라에게 말 등을 제공하는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뇌물을 주는 대가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 그래서 약 한 4조 5천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대목인데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이 합병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죠. 이것이 만약에 유죄라고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또 하나 짓는 셈이 되는데, 물론 삼성은 현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또 두 번째 재판에 지금 가야 되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회사에 400억 원 지분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배터리 업계에서의 LG화학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동박이면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투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이 동박이라는 게 동으로 만든 아주 실 같은 아주 얇은 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머리카락 두께의 15분의 1, 우리로서는 참 상상이 안 되는 아주 얇은 겁니다. 그 동박이 왜 전자산업에서 중요하냐면요, 동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이 전도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전도율이 어떤 금속보다도 높은데 아주 얇게 들어가면서 전도가 높습니다. 원래 저게 실리콘의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 요즘은 배터리 안에 들어가서 음극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류를 양극, 음극으로 흐르게 해서 결국 배터리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배터리의 사실 동력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LG가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새로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LG 화학은 배터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역할 분담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의 외양만 만들어내기로 했고, LG 화학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배터리의 운명을, 기술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LG 화학이 동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리 독립했지만 LG 화학은 배터리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배터리의 세계 패자가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지금 LG 화학은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쪽에, 배터리 소재 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극재인 구리, 동박까지 함으로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초 머티리얼은 LG 화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배터리 소재의 패권을 잡는 교두보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LG화학이 사고가 잦다는 소식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 여수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화학회사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좀 날 수도 있고 또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LG화학의 여수 공장에서 또 염소가스가 배출됐는데, 일주일 전에 또 LG화학의 다른 회사에서 또 가스가 배출됐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도에서는 1년 전에 아주 가스 누출 사고로 많은 사람을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또 보상이라든지 그 사고 재발 방지책이 제대로 안 나왔다 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정말로 배터리를 잘 만들고 배터리 소재의 그 패권을 장악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런 사고 없는 안전한 회사로서의 틀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이 하나 나오고 있죠. 지금 자, 화학사들 말이죠. 네. 최근에 지금 실적이 다들 굉장히 좋아졌어요.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LG화학 영업이익 1조 4천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LG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SK케미칼, 우리나라에 대형 5개 그 화학회사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학회사들이 대부분 분기 사상 최대 또는 2년 내에 4년 내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 쪽에서도 매우 성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성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좀 안전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백신 동맹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모더나나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박사님 이번 회담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사장도 동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백신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사실 재벌 총수급들이 가는 그런 어떤 이 재계 대표단인데요.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대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주 최근에 상장한 신설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안재용 사장이 당당 이 대표단에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재계에서는 안재용 사장이 가는 것은 노바백스나 모더나와의 협력 관계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백신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백신을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해서 백신 공급 접종 이런 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국내 공급 부족 해소, 그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이 돌파구가 되는데 큰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오늘도 지금 SK바이오연스에서 수백만 개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국 쪽으로 안동 공장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센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노바백스하고는 지금 한국에서의 위탁 생산, 단순하게 CMO 생산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계약을 이번에 맺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중요한 대목은 원래 당초에 위탁 생산 계약이 1년 단위의 굉장히 초단기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리기로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 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그 대신에 백신의 원천 기술이나 위탁 생산 계약은 우리가 가져와서 백신 접종에 획기적인 어떤 그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 디스커버리의 손자 회사격이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디스커버리의 독립 경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도 하고 또 새로운 백신을 위탁 생산, CMO 생산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영업에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올 연말에 내년 초에는 한국형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 것이라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회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크레딧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이 SK가 바이오 백신을 본격적으로 위탁 생산이나 또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지주회사인 SK케미칼 또 그 위에 있는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를 정점으로 해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아닌 최창원 회장의 거대한 하나의 바이오 그룹이 하나의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탄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